참 껐다 켜봤어요? 저는 껐다 켜서 실행하니까 실행이 되네요. 뭐 어디 꼬였었나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 모양을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4개 데이터 중에 2개씩 끊게 됐죠? 하나, 둘, 셋, 2개씩. 화면 멈췄어요? 자, 이렇게 쉐이프에서 모양을 B 이렇게 선언했어요. 하나, 둘, 셋, 넷. 얘는 모양이 2,3이죠? 2개 배열 안에 3개 들어있죠? 쉐이프가 2,3이고 깊이는 2일 거예요. 근데 모양을 바꿨어요. B.reshape 3,2. 그럼 3개죠? 데이터가 3개가 되겠죠? 첫 번째 배열은 3개가 되고요. 얘는 2개였던 게 3개 되니까 공간이 좀 줄겠죠? 2개, 3개 2개 되죠? 하나에 2개씩 넣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배열 모양 바꾼 거예요. 행렬 모양 바꾼 거예요. 요런 모양에서 밑에 모양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런 모양으로 바꾼 거예요. 자, 리쉐이프로 바꾼 거예요. 다 됐죠? 자, 뭐 하는 거냐면 뭐 행렬 계속 바꾸는 거예요. 인공지능 이미지 프로세싱 전부 행렬 연산이에요. 그래서 행렬 연산 관련된 거 할 때 넘파이 쓰면 된다. 결론 그거고요. 다음 것도 해봅시다. 자, 넘파이 더 남았는데 아까 저기를 빼놓고 했어요. 예외 처리 빼놓고 했어요. 공사로 합시다. 공사 exception. 자바에서 예외 처리 배웠나요? 난 기억이 안 나네. 배웠나 안 배웠나? 여러분도 기억 안 나죠? 어차피 기억 안 나는데 다 배웠다고 칩시다. 안 배웠으면 얘기하고요. 자, 예외 처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함수를 한번 컬 이런 함수를 한번 잠깐만요. 확장자를 안 써가지고 컬이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컬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썸을 구하는 함수인가 봐요. 하고요. 예외 처리 try 하고 exception 하고 대문자로 왜 바뀌었지? exception 하고 finally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프린트 sum. 자, 예외 처리 기본 모양이에요. try 다음에 로직을 구현하고요. 문제가 발생하면 exception에서 문제를 처리해요. exception이 아니고 except인데 자동 완성이 날 이상한 데로 데려왔네.
다 완성하고 봅시다. 맨 위에 콜론 안 찍었네. 빨간불 들어오길래 뭔가 했더니 if sum 0 rise exception 여기 세미콜론 왜 찍었지? 콜론이죠. 아이고 얘는 왜 났어 또. 아이가 대문 쪄야 되네. 자, 좀 기다릴까요? 이게 하나 메소드죠. 하나의 메소드. 실제 처리되는 애는 이게 실제 처리되는 값이죠. 이게 핵심 로직이죠. 그리고 얘랑 결국엔 사용자가 데이터에 배열을 넣으면 하나, 둘, 셋, 세 개의 값을 갖는 배열을 넣으면 걔를 계산해서 찍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용자가 배열 개수에 안 맞게 넣으면 0, 1만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 배열 데이터가 두 개 달린 데이터 배열 리스트를 넘겨주면 여기 문제가 발생하죠. 배열의 범위를 벗어나잖아요. 문제가 발생해요. 이럴 때 문제가 발생했다고 예외를 만들어줘요. 근데 그 예외는 어떻게 되냐면 트라이 안에서 블럭 안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요 익셉션 부분에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요 만든 거 어때요? 인덱스 오류니까 인덱스 에러, 얘는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인덱스가 문제가 됐을 때 발생되는 에러가 인덱스 에러다. 이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익셉션에서 여기 만약에 배열을 크기가 두 개인 애를 넣어서 요 인덱스 3에 접근할 수 없어서 에러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시스템이 멈추고 인덱스 에러가 발생했다는 걸 가르쳐 줘요. 그럼 트라이문 안에서 발생한 예외는 익셉션에서 가로채요. 그래서 범위를 벗어나면 인덱스 에러 이쪽으로 와가지고 관련 데이터들을 ERR에 세팅하겠죠. 문자로 바꿔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인덱스 에러니까 인덱스 에러다 찍히겠죠. 그래서 실행 순서가 원래는 데이터 함수 들어와서 썸을 거쳐서 얘들이 실행이 되고 되다 문제가 발생하면 익셉션으로 이동하고 문제가 없으면은 파이널리 이동해서 파이널리가 실행되고 나머지 부분을 계속 이어나가요. 예외 처리예요. 그래서 평상시 문제가 없을 때는 트라이 구문이 실행이 되고 파이널리 구문이 실행되고 프로그램이 끝나요. 근데 평상시 문제가 발생되면 문제 발생된 위치에서 익셉션 부분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익셉션이 끝나면 파이널리로 가요. 그 다음에 종료돼요. 문제 발생했을 때 문제 처리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실행시켜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 볼게요. 좀 어려워 보이네. 근데 뭐 예외 처리 정도야 뭐 쉽지. 컬 메소드 여기에 호출해 봅시다. 1,2 이렇게 호출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일단 얘만 호출해 보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실행해 봅시다. 리스트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 이렇게 뜨죠. 말 그대로예요. 리스트의 범위를 벗어났다 그러고요. 0이 리턴 됐어요. 0이 찍혔어요. 이게 어떻게 동작한 거냐면 프로그램이 여기서부터 실행될 거예요. 위에는 함수 정의 부분이니까 실행되지 않아요. 여기서 호출하면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이쪽에 리스트가 날라왔죠. 1과 2를 담은 리스트가 날라왔어요. sum은 0, 지역 변수죠. 자, 0에다가 데이터 0, 여기 1이죠. 2 뭐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죠. 어떤 문제? 3개여야 되는데 2개밖에 없으니까 인덱스 범위가 벗어났죠. 값이 없어요. 없는 값을 접근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예외가 발생해요. 잘못됐어요. 그럼 트라이 안에서 일반 트라이가 없는 데서 발생하면 프로그램이 죽어버려요. 끝나버려요. 그냥 막. 근데 있는 데서 발생하면은 찾아요. 익셉션에 인덱스 에러 인덱스 에러 맞네. 그럼 이쪽으로 와서 처리된 다음에 파이널리로 가요. 이런 식으로 동작해요. 그런데 알 수 없는 예외가 발생했어요. 익셉션은 모든 예외를 다 받아서 처리해요. 여기 정의된 데 있으면 정의된 데에서 처리되지만 처리된 게 없으면은 무조건 익셉션에서 다 받아서 처리해요. 자, 그래서 얘는 정의되어 있는 예외니까 배열 범위에 벗어나는 정의되어 있는 범위니까 이쪽으로 와가지고 str 에러를 출력해요. 아까 무슨 에러예요? 인덱스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리스트 인덱스 out of range 범위에 벗어났다라는 문자열을 찍어준 거예요. 자, 그리고 파이널리는 무조건 실행되는 부분이에요. 예외가 발생해도 처리하고 실행되고 트라이가 해서 정상적으로 동작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 때도 트라이 문이 끝나면 파이널리 실행이 되고 무조건 실행되는 블럭이에요. 좀 아마 자바에서도 있는데 안 배웠던 것 같은데 배웠나? 안 배웠나 알 수가 없네. 안 배웠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자, 예외 처리하는 거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래서 얘 문제 올바르게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이터 하나 더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3을 넣어서 실행하면 정상 종료되는 거 확인할 수. 예외 메시지도 없고 6이 나오고 있죠. 정상 처리됐죠. 이해됐어요? 자, 음수를 넣으면 위에 거는 주소. 음수를 넣고 돌려볼게요. sum error 이렇게 나왔죠. sum error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은 뭐야? 들어가긴 들어갔네. 자, 얘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봅시다. 얘가 시작점이겠죠. calculator 요 배열을 가지고 실행이 돼요. 그럼 요 배열을 가지고 데이터가 들어와서 문제가 없죠.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어서 계산이 됐네요. 근데 계산 결과가 음수죠. 마이너스 6이에요. 이 품은 보니까 마이너스 6보다 작으면 얘가 실행되라 그래요. 얘는 강제로 예외를 발생시킨 거예요. 라이즈가 강제로 실제 시스템에 없는 예외인데 내가 봤을 때 프로그램상
계산 결과가 음수가 나오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강제로 이거 잘못된 거야 이런 하고서는 예외를 만들어서 sum error라는 예외를 만들어서 던져준 거예요. 트라이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어디로 간다 그랬죠? 트라이 캐치 exception except 부분으로 가요. 자바에서는 캐치 부분이에요. 나중에 자바 할 때 따로 하고요. except 부분으로 간다 그랬죠. 동일한가요? 동일하지 않죠? 여기 와서 처리한 거예요. exception 이쪽으로 와서 처리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동일한 예외면 여기서 처리해요. 근데 얘는 이거 인덱스가 잘못돼서 난 처리고, 얘는 썸이 0보다 작아서 실제는 에러는 아니지만 내가 에러라고 인식하게 사람들에게 하고 싶어서 강제로 얘를 만들어서 던져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exception 이 에러를 여기서 받아서 모든 얘 말고 다른 여기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무조건 exception에서 받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예외가 발생해서 음수를 넣으니까 실행이 되고, 여기까지 실행이 끝나고 파이널은 무조건 실행된다 그랬죠. 파이널 실행되고 종료된 거예요. 됐나요? 자, 위드 구문이 있어요. 위드 구문. 얘는 그냥 대충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위드스는 이거 언어마다 다 있는데 특이한 거는 사용 방법이 용도가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른 의미로 쓰여요. 자바스크립트에도 위드스 있어요. 근데 파이썬에서 쓰는 위드랑 문법이 전혀 같은 용도가 아예 달라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좀 재밌는 위드스예요. 언어마다 완전 다르게 하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임포트 같은 형태로 길게 쓰기 귀찮을 때 쓰는데, 파이썬에서 같은 경우는 이거 자바에서 유징이랑 똑같은 애요. 유징 안 배웠을 텐데 자원을 알아서 닫아주는 역할을 해요. 나중에 DB 해보면 알지만 자원을 본인이 열었다 닫았다 해야 돼요. 그래서 위드스로 구현하면 알아서 시스템이 처리해줘요. 오픈 하고 파일 열고 싶은 파일명, 보통 이렇게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하면, 파일 말고도 DB를 열든 뭘 열든 작업을 하면 원래 닫아줘야 되는 라이트 뭐 여기 작업 내용을 이렇게 쓰면 되겠죠. 보통 이렇게 쓰면 지금 보면 애플 열지도 않고 여기서 열고 사용하고 닫지 않았어요. 프로그램이 알아서 닫아줘요. 그 용도예요. F통에서 작업한 애들은 작업 끝나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크로즈를 안 해줘도 돼요. 근데 이게 어떤 코드에서 왔냐면은 F 변수를 선언하고 오픈 파일명 W f.write ASDF 하고 f.close. 보통 옛날 코드들은 이런 식으로 동작해요. 이 외부 장치들, 이거 파일 관리하는 거니까 데이터베이스 파일 다 내 컴퓨터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하드웨어 장치를 건들죠. 열고 쓰고 닫아주고 열고 쓰고 닫아주고. 근데 안 닫아도 되게 하고 싶을 땐 위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써주면 안 닫아도 알아서 실행 끝나면 닫아줘요. 그런 용도로 쓰는 위드예요. 이거 자바에서는 유징이랑 비슷해요. 근데 이거 유징 유즈 ing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잘 안 써서 기억이 잘 안 나네. 유징이랑 비슷한데 자바에서 1.8 이후에서만 지원이 돼요. 그래서 잘 안 써요. 말했지만 실무에서 지금 막 12버전 13버전 있는데 1.8 버전도 정말 최신 버전이에요. 잘 안 써요. 그리고 대부분 1.5 1.4 쓴단 말이에요. 안 돼요, 써보면. 그러니까 발전을 안 해요. 거기 딱 새로운 버전 나와도. 자, 위드 간단하게 자원 열면 닫아줘야 되는데 위드 사용하면 안 닫아줘도 돼요. 그러려고 쓰는 거예요. 자, 대충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요거 정도가 뭐 기본 문법 뭐 다 끝난 거고요. 자, 그리고 함수에 이렇게 배열이 날아가면 변수에 넣어서 배열을 던져주잖아요. 여기서 값이 바뀌면은 자바처럼 실행하고 나서 배열 내용이 여기서 바뀌어 있어요. 이거 무슨 자료형이라고요? 기본형 자료형이랑 참조형 자료형이 있잖아요. 처음 들어요? 얘도 마찬가지고 파이썬도 참조형 자료형 단일 값들이 아닌 애들은 넘겨주면 함수 안에서 값이 바뀌어도 외부에서도 바뀐 값이 적용이 돼요. 이렇게 배열 넘겨주면 함수 안에서 배열 내용이 바뀌면 외부에서도 함수가 끝나고 나서 외부에서도 값이 바뀌어 있다고요. 조심하세요. 됐나요? 파이썬 뭐 기본 문법 다 배웠어요. 이 정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웬만한 연락 두꺼운 책인 것 같은 거 책 사가지고 보잖아요. 지금 제가 가르쳐 준 것보다 내용이 더 없어요. 거짓말 같지만 실제 그럴 거예요. 찾아보세요. 좀 수준 있는 책을 보려 그러면 너무 어려워서 못 보실 거예요. 제가 가르쳐 주는 수준이 딱 그 수준이에요. 기초책을 보면은 내용이 너무 없어서 내가 지금 가르쳐 준 것보다 거의 내용이 없고요. 좀 수준 있는 책을 보면은 그 책 너무 어려워서 못 보실 거예요. 딱 그 수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아시고 구현된 거를 계속 포기하지 않고 보시면은 어느 정도 코드는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썬 코드는 포기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했지만 경력자들도 처음 코드 보면 어려워요. 뭘 보든 다들 쉽다고 하는 코드 봐도 처음 보면 어려워요. 차이는 참고 견딜 줄 아는 게 차이인 거예요. 자, 기본 다 끝났어요.